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두셀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세금은 사람들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퇴직금 받을 때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 피할 수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많이 내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직장인들 중에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 정산을 할 때 퇴직소득세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고 세금 다 내고 났더니 세금을 좀 낮춰주는 방식으로 세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아 그 중간 정산 안 할 걸 그랬어.'라고 이제 후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2023년도에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퇴직금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내잖아요. 이때 공제를 해 주는 부분 중에 근속연수 공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갈 텐데, 표 자세히 보시면 2022년도 이전 퇴직자분은 5년 이하 근무할 때 1년 근속연수당 30만 원을 공제해 둔 게 2023년에는 1 년당 100만 원을 공제를 해 줘요. 이후에도 보시면은 뭐 6 년에서 10년 차이인 경우에 1 년당 50만 원 해 주던 게 2023 년부터는 200만 원을 해 주고요. 11 년부터 20년 차인 경우에는 80만 원 1 년당 해 주던 거를 1 년당 2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2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 년에 120만 원 해 주던 거를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2022년 이전에 중간정산 받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걸로 공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바뀔 줄 알았더라면 중간정산 안 했을 텐데, 아니면은 적어도 2023년 이후에 중간정산 했을 텐데, 이미 중간정산을 해 버렸고 이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느냐?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맨날 예시 들 때마다 홍길동 씨만 데려오니까 "너무 식상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쪼끔 다른 분 데려왔습니다. 강감찬 장군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강감찬 씨의 이제 퇴직소득과 관련된 제도를 자료를 한번 보실 텐데, 강감찬 씨는 2001 년도 1월 1 일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2020 년도 12월 31일 에 집을 하나 사려고, 무주택자였나 봐요. 집을 하나 사려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산할 때 중간정산 퇴직급여로 한 3억 원 정도를 받으셨고요. 당시에 퇴직소득세로 2,264만 원, 지방소득세로 226만 원 해서 합쳐서 한 2,49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올해 연말 2023년 12월 31 일에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법정 퇴직금은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걸로 계산이 됩니다. 강감찬 씨가 이제 중간 정산할 때 세금을 2,490만 원을 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금을 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중간 정산할 때 3억 원 정도를 받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 표에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근속연수 공제를 얼마 받았냐 하는 부분이에요. 1,200만 원을 근속연수 공제로 받으셨습니다. 2022 년도 이전이었기 때문에 되게 작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근속연수 부분입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중간 정산할 때까지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근속연수는 20 년입니다. 그래서 20 년으로 나누고 다시 20 년을 곱해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했을 때 나온 세금이 2,490만 원 정도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산할 때 퇴직급여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들을 화면을 보시고 기억을 한번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산을 하고 나서 강감찬 씨가 3년 더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소득세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퇴직소득세 받는 기간이 2023 년도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이 얼마 되는 정도 되는지를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게요. 퇴직급여로 3천만 원을 받으시고요. 근속연수 공제, 뭐 법이 바뀌었으니까 1 년당 100만 원씩 5년 이하 기간이니까 하면 한 300만 원 공제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근속연수는 3 년을 기준으로 인제 계산을 해 보면 강감찬 씨가 총 납부해야 될 세금은 한 142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감찬 씨가 2023년에 내는 세금이 142만 원, 그리고 중간정산할 때 냈던 세금이 2,490만 원이니까 이거 다 합치게 되면 강감찬 씨가 퇴직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2,63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강감찬 씨가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퇴직소득세액 정산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중간정산 때 받았던 퇴직소득하고 마지막에 최종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을 해 달라. 그러면 퇴직소득도 합쳐지지만 근속기간도 합쳐지고요. 세율은 마지막 퇴직할 때 시점에 세율이 적용돼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그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감찬 씨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때 3억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3년 더 근무하면서 3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퇴직급여는 3억 3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근속연수는 2023년에 퇴직을 하시는 것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공제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한 4,900만 원 정도의 근속연수 공제를 받거든요. 상당히 근속연수 공제 폭이 늘어났죠. 그것들을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정산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이 20년, 그다음에 중간정산 이후 최종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이 3년, 그러니까 근속연수는 23년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 보면 1,837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정산할 때 강감찬 씨가 세금을 얼마 냈죠? 퇴직소득세 부분만 딱 반환해서 봤을 때 2,264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금 합산해서 계산해 봤더니 1,837만 원이 냈으니까 중간정산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가 발생한 거죠. 이 부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427만 원 정도의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도 돌려받으면 한 43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서 오히려 강감찬 씨는 이제 세액정산 특례를 한번 활용해 가지고 한 470만 원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정산 특례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근속연수 공제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돌려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2년에 이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그 이후 2023년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이라면 이 중간정산했던 퇴직금하고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이제 정산 특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 특례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크게 혜택을 보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있냐 그러면 중간 정산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퇴금을 크게 받는 경우 있죠. 이걸 중간정산 특례를 활용하지 않으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한 날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일하고 많은 퇴직금, 명퇴금을 받은 걸로 돼서 세부담이 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간정산 특례를 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도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감찬 씨 대신 김유신 장군을 데려왔습니다. 김유신 씨는 이제 1991년도 1월 1일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퇴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이 2023년 12월 31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정 퇴직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고요. 명퇴금으로 한 3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법정 퇴직금이 근무한 기간에 비해서 되게 작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작게 받는지 한번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분이 중간정산을 한번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면 2013년 12월 31일 날 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급여로 1억 6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세금으로 퇴직소득세로 492만 원을 냈고 지방소득세 49만 원을 또 별도로 납부한 걸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중간정산할 때 세금하고 지금 세금을 합산하지 않고 중간정산 이후 것만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신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으로 4천만 원, 그다음에 명예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으니까 퇴직급여는 한 3억 4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공제를 해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공제를 받고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이후 퇴직할 때 기간을 계산해 보면 10년 정도를 근무하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퇴직금을.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세금을 한번 따라서 계산을 해 보면 김유신 씨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5,376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이랑 지방소득세 합쳐서 내시는 경우에 그렇게 내는 건데, 만약에 김주신 씨가 지금 퇴직할 때 받는 3억 4천만 원하고요, 중간정산할 때 받았던 1억 6천만 원을 합산해서 세금을 한번 계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산특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억 4천하고 1억 6천을 합치면 퇴직소득이 5억 원이 되잖아요. 근속연수 공제로 한 7,9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근무기간도 중간정산 이전 근무기간 23년 하고요,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 10년을 합치면 33년을 근무한 거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한번 산출해 보면 산출세액이 2,871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정산할 때 세금을 퇴직소득세 492만 원을 냈잖아요.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실질 내야 되는 세금은 2,379만 원이 되고요. 지방소득세 여기서 10%까지 더하면 총 내야 되는 세금이 2,61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기 전 하고요, 활용한 다음에 세금 차이를 한번 보세요. 내가 중간정산 할 때 세금을 합쳐달라 하기 전에 내야 됐던 세금이 5,376만 원 정도였다고 하면 이 둘을 합쳐가지고 정산해달라고 했으니, 말 한마디를 했더니 세금이 얼마가 달라졌냐? 2,617만 원 줄어들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김주신 씨처럼 이렇게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중간정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중간정산 이전에 받았던 그 퇴직급여 있잖아요. 그거랑 이후 이제 최종 퇴직할 때 받았던 급여들을 합산해서 정산하는 특례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세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퇴직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사업하는 금융회사 또는 아니면 회사 있잖아요. 회사에다가 이런 조항들을 한번 해가지고 확인해 달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간정산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정산 특례를 활용해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